니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어? 엄마는 치가 떨려, 치가 떨려. 거기다 또 하면 안 되는 말. 엄마는 원래 안 살라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 네가 생긴 거야. 엄마는 너 때문에 평생 살았어. 어? 제가 말한 거 몇 프로 맞아요? 오면서 하셨대. 오면서 하셨대. 오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나를 만든대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되게 좋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것은 내일의 나를 만든대요. 사람의 세포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그 DNA 빼고는 일정 기간을 살다가 세포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형성이 되나 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먹은 거죠. 그러니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DNA는 빼고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50% 전후라고 할게요. 50%의 전후는 계속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세포학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식품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왜요? 그 먹은 게 계속 우리의 세포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오래오래 쌓이고 오래오래 쌓이면 저는 DNA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는 안 되겠죠. 몇백 번으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몇 년,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이 되면 당연히 저는 DNA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 입으로 먹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먹는 걸 소개할게요. 사람은 입으로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로 또 먹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먹는다. 감정으로 먹는다. 또요? 고마워요. 어느 콘서트 갔더니 눈탱이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눈탱이. 전라도 갔더니 눈구녕이라고 한 데서 있고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눈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저를 보시는 거하고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거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잘생겼어요? 리얼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우리가 이제 이 스크린이나 모니터는 평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입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공연도 유튜브로 보는 거랑 실제 공연장에 가서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영상으로 볼 시간과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모아서 전 현장에 자꾸 가시는 걸 추천해요. 현장에. 연극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웬만하면은 현장에 와서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눈으로도 먹고 뭐로도 먹어요? 귀로도 먹고 또요? 다 나오네요. 그냥 얼굴에 달린 거는 그냥 그렇죠. 코로도 먹죠. 코로는 뭐를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냄새라고도 할 수 있고 향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걸 먹죠. 사람이 향기에 대한 걸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에서 나는 나오고 있고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데 그 낯선 남자에게서 그 사람의 향기가
탁 나는 순간 사람은 시간을 순간 거슬러서 옛날에 그 오빠를 만나던 그 순간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송이니까 조심하는 거죠. 괜히 남편 볼까 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뭔가 그 향을 맡으면 뭔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게 약간 전 향수 같은 거 말고요. 어려서 아버지하고 제가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주도에서 제사를 지내러 전라도로 가는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막 오늘 저 기차 타고 여기 서울 올라왔는데 아빠들이 막 옆에서 막 뭐 딸하고 막 뭐 쌀 보리 막 이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존댓말 하면서 딸한테 뭐 하지 말아요, 뭐 그러지 않아요. 요즘 아빠들은 다 존댓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전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자기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거나 그냥 제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케어한 그 기억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고 제가 논길이었는데 그때 약간 그 비가 왔고 그 볕단에 그 비가 온 다음에 나는 땅과 거름과 그 볕단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때 가면 그때 아버지하고 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코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피부로도 먹고 계속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으로 먹는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온갖 기억과 추억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의 좋은 버전을 뭐라고 해요? 추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좋았던 기억은 추억이라고 말해요. 네. 그냥 기억은 데이터에 가깝죠. 근데 좋은 데이터는 추억이라고 부르죠. 이 정의를 지금 내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역시 저는 말을 해야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온갖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아이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볼 테니 저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보통 애들보다 밝은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어려서는 엄마하고 아빠 사이 안 좋은 거 잘 몰라요. 그쵸? 한 몇 살 때부터 눈치 깔까요? 5살? 7, 8살? 여러분은 몇 살 때 눈치 까셨어요? 8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기억나요? 누가 선빵 깠어요? 엄마가 선빵을 깠어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엄마. 그때 엄마 그래서 자꾸 손을 이렇게 한 거구나. 8살 때 그 첫 기억이에요. 엄마가 아버지 선빵을 먼저 까시었고 오케이. 어머님 기억나세요? 항상 가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법입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8살. 저는 그게 몇 살 때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뭐 어리니까 얼레벌레 잘 모르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린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의 자리가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거는 그냥 평생 싸우지 않고 뭐 알콩달콩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결혼했었어요?
했었어요?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결혼이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뭐 때문이라고 하죠? 자식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학계에 의하면 그 학계가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이 통밥으로 때려잡아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혼한 집안의 아이들의 정서의 문제가 이게 큰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계속 싸우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들은 아이들의 정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애들 때문에 뭐 산다라고 말하실 거면 애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죠. 이거를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싸울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야산 같은 데 가서 서로 건축 자재 이용해서 퍼포먼스 하시고 애들 학원에서 돌아오면 여보 피나네요. 어머 다리가 찢어졌나 봐. 스마일. 스마일. 제가 보기에 연기 못 하실 정도면 이별해야 됩니다. 진짜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말할게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이혼이나 이별이 아니에요. 한번 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른 되거나 부모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안 되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면 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뭐 아빠랑 좀 다투게 됐는데 너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응?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이 보통 가족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얘기도 없이. 에? 그러면 하나 문제 생길 게 이제 3개, 4개, 5개로 도미노 현상을 막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애들 앞에서 싸우셨다면 적정한 시기에 얘기를 아이들과 길게 하면 안 돼요. 막 간증하듯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다, 네 애비를 어디 나이트에서 만났다, 너 너무 그때 엄마 어렸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구구절절한 간증 같은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탁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끼리는 서로 얘기 안 하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게 2차, 3차 문제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엄마와 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엄마들은 딸이 편안하니까 남편 욕을 딸한테 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랬나요? 딸은 내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왜 그러냐면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리고 딸이니까 너도 여자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편 욕을 막, 너? 니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어? 엄마는 치가 떨려. 엄마 거기다 또 하면 안 되는 말. 엄마는 원래 안 살라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 네가 생긴 거야. 엄마는 너 때문에 평생 살았어. 근데 네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해?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년이야 이년아. 지겨워 아주 그냥. 너 그 김씨는 아주 그냥. 제가 말한 거 몇 프로 맞아요? 오면서 하셨대. 오면서 하셨대. 오면서. 저는 안 닮고 언니가 닮았다고. 니네 아빠를 닮았다. 그래요. 오면서 했대. 오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람의 자존의 근원은 내 엄마와 내 아버지에서 일단 반반 받아요. 유전자도. 근데 내 반쪽이 내 반을 계속 무시해. 내 반쪽이 내 반쪽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반이 내 반을 계속 비난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욕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정서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냥 혼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혼돈의 세상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기질에 반하는 어떤 동작과 행동을 중장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 더 세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착한 애는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다가 계속 이게 참다가 엉뚱한 대로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 계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별을 연기할 것도 못 되고 계속 싸울 것 같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로 계속 이 도미노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려서 눈치가 없고 세상이 뭔지 모를 때는 마냥 밝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싸우는 분위기를 봤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물어봐요. 누가 애비랑 살래? 엄마랑 살래? 고아원에 갈래? 저는 항상 3번 고아원. 왜? 엄마랑 살아도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아빠랑 살아도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그럼 나 차라리 모르는 사람 서로 예의 지키고 표면적으로라도 그런 게 낫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런 상처 주고 계속 반복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래는 되게 재밌고 신나는 애였는데 자꾸 눈치를 보게 됐어요. 미어캣처럼. 이렇게. 그래서 눈이 더 커졌어요. 그 사람들이 제 눈이 약간 고라니 눈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니의 특징이 뭐예요? 사슴이나 고라니나 자기 등치가 있어도 부시럭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놀래서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전에 너무 놀랬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어린 나이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너무 어린데 엄마 아빠 싸우고 막 돈 없고 막. 그러면 사람이 중용이 안 되고 도망가거나 폭력적이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뻥카가 심해지고 막. 뭐 그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질과 곱하기가 돼가지고 독특한 반응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삶을 되게 여유롭게 보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여유라는 건 안정돼야 여유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땅이 안정돼야 여유가 있는데 이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금이 가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땅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심리가 안정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집에 싸움이 잦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예술적인 지능이 다재다능한데도 뭔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이게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니까 이게 뭐 좋은 거를 먹어도 이게 뭐 사람이 뭐 그게 없고, 뭐 좋은 차를 타도 뭐 그런 게 없고, 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상 심리로 막 뭘 사재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반응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종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종교에 집착해 버려. 그럼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들 돼요. 종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신앙심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은 열매로 판단할 수 있고 반복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 이 종교적 활동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하고 신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이 기본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됐냐면 좋게 말하면 되게 이렇게 삶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평온한 지역이나 집안에서 자라잖아요. 흥이 좋아요. 흥이 좋다고요. 이렇게 막 엄마 아빠 사이 좋고 막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밝아. 막 이렇게 철학, 뭐 실존주의 이런 거에서 여러분 뭐 스페인 철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스페인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예요? 다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북유럽 사람들. 네. 그 독일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소세지하고 감자 요리 많이 나오는데 독일 날씨가 좀 저는 좀 삐리리 하더라고요. 음식도 좀 그래. 옷도 회색 많이 입고 회색, 블랙, 디자인 샤발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 남부, 이태리 남부 그런데 가보세요. 막 남자들 막 날씨 좋고 막 전 세계에서 여자 오면 또 이태리 남자들 막 아벨라,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졸라. 택시 아저씨 패션 엄청 좋고 막 흰색 로퍼 신고 있더라고요. 막 벼랑에서 막 운전 이렇게 하고 막 옷을 내며 부르면서 막 같이 뒤지라고 막 그냥. 날씨가 좋잖아요. 자연도 좋고. 자식의 날씨는 부모예요. 자식의 날씨는 부부의 친밀도예요. 그게 애들의 날씨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실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